자, 지금 K번째 자리에는 숫자 K가 적힌 카드. 이건 수용도로 계산해야지. 이거 어쩔 수 없어. 알았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수용도 계산을 해야 돼. 네, 이건 수용도 계산할 수밖에 없죠. 요거는 숫자가 지금 숫자도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숫자 나오는 게 아니라, 그지? 반복된 숫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당연히 수용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 직접 해야 됩니다. 맞지? 근데 할 때 좀 그 원리를 좀 생각하면서 하면 좋긴 한데 이건 숫자가 반복이 되다 보니 그 뭐야 같은 숫자가 중복되는 게 있다 보니까 맞지? 그러면은 자 문제는 거야. K번째 자리에는 숫자 K가 적히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자리에는 숫자 상관이 없네. 그죠? 그래서 자리 자리 번호를 1, 2, 3, 4, 5라고 하고요. 맞지? 그럼 1에는 올 수 있는 게 2나 3이거든요. 그럼 2가 오는 경우를 구해요. 근데 배짱이 있으면 2인 경우, 3인 경우 똑같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개수가 2의 개수 2개, 3의 개수 2개라서.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사람은 그냥 3도 그대로 해봐봐. 그럼 2일 때 여기는 1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3 자리에 3이 못 오니까 여기에는 2가 무조건 와야 될 거고 그 나머지 이제 3, 3 이렇게 오겠죠. 뭐 2, 1, 2, 3,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일 때 3이 오면은 알았어? 3일 때 3이 못 오는 거니까 얘는 1이나 그죠? 2가 오겠죠. 이렇게 해서 가지치기 가자. 요런 느낌이야, 어차피.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오는 경우가 뭐 다 쓸 필요가 있니? 사실은 3 하나 남았고 2 하나 남았어. 그러면은 두 가지예요. 되지 맙시다. 어차피 자리 그냥 프리하게 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제 이렇게 2, 3, 2 왔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남은 숫자가 뭐야? 남은 숫자 뭔지 생각하면 나머지는 안 적고 경우의 수만 적어도 되지. 2, 3, 2가 왔어. 그럼 남은 숫자는 2라고 3이야. 2라고 3은 뒤에 그냥 와도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되겠죠. 자리 바꿀 수 있어. 찾아서 몇 개야? 다섯 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다섯 가지 되고 3일 때도 마찬가지 해보면 돼요. 똑같아요. 3일 때도 3 개수 똑같고 3 개수 두 개, 2 개수 두 개니까 사실 여기도 몇 가지? 다섯 가지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시험 볼 때 이런 배짱이 없을 수 있어. 괜찮아. 또 하면 돼. 뭐 금방 하지 이거. 나는 이거 그냥 한 번 더 하는 거를 차라리 추천을 합니다. 맞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음, 자, 그 다음에 144번 봅시다. 한 방에 정리해서 당초에 올리든가. 144번을 보는데, 이 직사각형, 이거, 자, 별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은 어떻게 하더라? 별을 포함하는 직사각형. 포함하는 거는 그 포함하는 거 위아래랑 좌우로 해서 거기서 변을 고르는 거였지. 그지? 기억이 날 거예요. 그죠? 맞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음, 1번, 2번. 자, 줄 번호야.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 다음에 세로 가로줄을 뜻하는 겁니다. 그럼 세로줄을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줄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은 하나만 포함하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럼 이쪽 별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구해. 그 다음에 이쪽 별을 포함하는 직사각형을 구해. 그 다음에 둘 다 포함하는 걸 빼버리면 하나만 해서 그지?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음? 이거를 한 번 빼면 안 돼. 알았어? 조심해야 됩니다. X만 포함하거나 Y만 포함하는 또는 A만 포함하거나 B를 포함하는 뭐 이런 표현을 할 때 A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 구하고 B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교집합을 두 번 빼야 되죠. 한 번 빼면은 그건 그냥 겹친 거 한 번 뺀 거잖아. 합집합 구한 거지. 알았어? 그러니까 잘 봐. 이거 그냥 쌤이 A라고 할게요. 그 B라고 하겠습니다. A를 포함하는 것은 몇 개입니까? 어떻게 구해야 돼요?
이거 하나 골라야 되고 2번부터 6번 중에서 하나를 고르죠. 2번부터 6번까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는 네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입니다. 그죠? 다섯 가지 곱하기 그 다음에 가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고르고요. 2 곱하기 얘 네 개 중에 두 개를 거야. 6시 2, 6시 1. 여섯 개 중에 하나. 아, 네 개 중에 하나. 아, 왜 그러냐. 네 개 중에 하나. 그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음. 알았어? 그죠?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래서 가로는 네 개 중에 하나, 그다음에 두 개 중에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40개 나와요. 응? 근데 이 중에서 뭐를 빼야 돼? A, B 포함을 모두 포함하는 걸 구해야 돼. 알았어? A, B 모두 포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가로는 어떻게 해야 되니? 여기 하나, 이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그다음에 위에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그다음에 밑에는 이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그러니까 토탈 2, 그다음에 2 곱하기 2였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8가지가 빠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A를 포함하는 경우는 따라서 몇 가지? 32가지가 된다. 두 번째, 이게 1번이에요. A만 포함. 그 다음에 B만 포함. 그럼 이것도 B를 포함하는 걸 구해. B를 포함하는 거는 가로는 둘 중에 하나, 2. 벌써 2에다가 그 다음에 가로 또 여기 하나, 둘, 셋, 넷, 네 개 중에 두 개 또 하면 되니까 네 개 중에 하나, 그럼 4. 그 다음에 가로도 똑같아요. 가로도 둘, 그 다음에 넷. 그래서 4 곱하기 2. 64가지가 된다. 근데 여기서 똑같이 또 구하고 있으면 A, B 포함. A, B 둘 다 포함되는 경우는 방금 앞에서 8가지였거든요. 따라서 64 빼기 8을 해줘야 돼. 56이 된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뭐가 돼야 돼? 30이랑 56이 합이다. 88이 되겠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각각을 빼면서 가야지. 한 번에 두 번 빼는 건데 나중에 두 번 빼는 걸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지.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146번이요. 이 뒷부분은 수업 시간에 할 텐데, 다. 여기는 146번 봅시다. 이건 수업 시간 안 할게요, 그러면. 자, CD를 모두 지나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CD를 모두 지나는데, 같은 지점을 두 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 이게 좀 어렵지. 이건 어려워요. 이거는 근데 사실 지금 교육과정에서 나올 리가 거의 없는 문제긴 하거든. 알았어? 왜냐면 이게 그런 거야. 어, 이 문제는 뺄까? 아, 얘는 교육과정이 아닌데. 일단, 왜냐면 좀 선을 넘은 거긴 하거든. 이게 A하고 C를 지나서 D로 가는 거. 맞지? 응? 그러니까 지금 대칭이잖아. C 위치랑 D 위치가 대칭이야. 뭐 이런 건 이해되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A에서 C를 지나서 B를 가는 거 곱하기 2를 하면 돼. 근데 A에서 C 지나서 B 가는 것도 잘해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A에서 C 지나고 D 지나고 B 가는 거. 응? 그러니까 A에서 D 갔다가 C 지나고 B 가는 게 경우의 수가 똑같다고. 따라서 쌤 요걸 해볼 거거든. 근데 A에서 C를 가. 근데 한 번 같은 지점을 두 번 이상 지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A에서 C를 갈 때, 알았어? 어디 지나서 가느냐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봐봐. A에서 C를 갈 때, 어, 최단 경로이기 때문에, 자, 지금 봅시다. A에서 여기는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는 건 최단 경로가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위로 갈 수는 있긴 한데, 여기서 위로 가는 건 최단 거리는 최선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A에서 C로 갈 때,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X라고 해볼게요. Y라는 점으로 해볼게요.
맞지? 그래서 A에서 X 지나서 C로 갔다가, 봤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D로 그러니까 들어가는 길을 생각하면 돼. 각 점으로 들어가는 길. 이해됐어? 그러니까 핵심은 각 점으로, 봤어? 들어가는 길 있죠. 들어가는 길. 들어가는 점. 그러니까 C를 가려면, 봤어? C를 가려면,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 X를 통해서 C로 간다던가, Y를 통해서 C를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D를 가려면 애들이 여기도 생각할 수 있는데 C 갔다가 D로 갈 땐 저기 들어가면 안 돼. 그럼 최단 거리가 안 돼. 돌아가는 거고 여기하고 여기가 돼야 돼. 이거를 못 잡으면 이 문제 못 풀어. 그래서 여기를 E랑 F라고 해볼게. 그래서 우리가 이 1번 케이스를 하는 데 있어서 경우를 좀 많이 나눠야 돼. A에서 X 갔다가 C 갔다가 E 가고 D 가고 B 가는 경우. 이렇게. 됐어? 이런 느낌으로 해야 돼. 이게 됐죠. 중간 경로가 X야.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서 똑같아. 가운데 중간만 바뀌어. 중간이 Y로 갔다가. 됐어? 그 다음에 뭐 중간에 E는 똑같고 그 다음에 X로 갔다가 F로 갔다가 D 가는 경우. 그 다음에 Y로 갔다가 F로 가는 경우. 그래서 요 라인만 바뀌겠다. 응? 요 라인만 바뀌어요. 요 라인만 이렇게 종류가 바뀌게 되겠다. 이걸 구하는 거거든. 알았지? 각각에 대해서 좀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가는 경로의 수를 다 적어줄게요. AX 가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그지? 한 가지야. 네, 한 가지고 X에서 C를 가는 경우도 한 가지예요. 생각보다 별거 없어. 별거 없다고. 네. 그 다음에 C에서 E 가는 경우, C에서 E 가는 경우는 세 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 최단거리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문제를 풀면 안 되겠지. 그지? 요거는 하고 갑시다. 자, 최단거리 개념 알려줄게요. 이거 하고 설명을 안 들으면 큰일 나요. 이렇게 있다. 자, 뭐 이렇게 삐뚤빠뚤해? 이렇게 됐을 때 A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에서 최단 경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가는 거, 이쪽으로 가는 거. 전체 그러니까 2 곱하기 3이지 경로의 수가. 세로든 가로든 개수 안 중요해. 알았어? 그러면은 전체 5개의 경로, 5개 길이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돼. 세로로 가는 거 2개를 고르던가. 알았니? 그러면은 가로를 A라고 하고 세로를 B라고 하면 A 3개에 그러니까 경로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가지고 B를 집어넣어. 그럼 나머지는 A가 자동으로 채워지는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A, B, A, B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 이 문제 못 풀어요, 어차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돼 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은 C에서 E 가는 게 왜 3개인지 알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 2개야. 그럼 31이거든요. 세 가지가 됩니다. E에서 D가 될 몇 가지예요? 한 가지.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생각보다 몇 개 없어요. D에서 B 가는 거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쌤은 이거 바로 하지. 그래서 이건 12가지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걸 밑에 다 하면 돼요. 그 곱하기 2 하면 답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보면은 대신에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긴 해. 한 번 지난 점을 다시 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야. 그럼 봐보자. 어디 하나 해줄게. Y에서 2는 어때? 잘 봐. A에서 Y 가는 거 몇 가지야? 세 가지야. 그 다음에 Y에서 C 가는 것도 한 가지야. C에서 E 갈 때 주의사항. 그래서 이걸 해주는 거야. C에서 E를 갈 때, 자, 봐봐. C에서 E를 가는데, 여긴 세 가지로 하면 안 되는 게, 이미 왔던 길은 가면 안 된다 그랬어. 그러면은 C에서 Y를 거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길은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C에서 E 갈 때. 맞죠? 그래서 C에서 E 갈 때 한 가지밖에 없어요. E에서 D 갈 때도 한 가지고 D에서 B 가는 거 네 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 지날 때 왔던 길 지나는 케이스 빼고 하는 거 주의해야 된다. 해보고 안 되는 거 이야기. 여기가 개수가 틀리잖아? 그러니까 지금 정답보다 여기가 아마 33가지가 나올 텐데 만약에 여기 33가 안 나와 그러면 이제 쌤한테 물어봐야겠죠. 어디서 잘못했는지. 그지? 그 다음에 174번 봅시다. 이거 질문 많이 했던데 이거. 음. 룰 이해를 잘해야 되긴 하는데 1부터 10까지 자연수를 하나씩 번호로 부여받은 10명의 학생이 순서대로 시계방향으로 원형의 탁자에 둘러앉아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게임을 한다. 번호가 1인 학생부터 시작해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1부터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자연수 하나씩 말하는데 2 또는 4를 포함하는 자연수를 말하지 않는다. 네. 33을 말한 학생은 다음 순서에 35를 말해야 하고 399를 말한 사람은 4가 있으니까 500을 말해야 된다. 틀리게 말한 사람이 없다고 할 때 3003을 말한 학생의 번호를 구하죠. 그러면은 결국에 나는 자연수를 만들 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 원형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10명 그냥 둘러앉았다 이 말이야. 그지? 어. 근데 몇 번을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제 이 도는 턴을 계산하면 돼. 만약에 120까지가 나왔다 그럼 1부터 시작해가지고 120번째 도는 놈이 누군지만 찾는 거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합시다. 그래서 경우의 수부터 할게요. 알았어? 그러니까 3003을 말하는 게 몇 번을 옮겨가야 되는지부터 할게요. 알았지? 이해됐지? 그럼 이거는 그냥 자연수의 개수로 문제를 풀면 돼. 결국에는 2나 4가 포함되지 않은 자연수 개수를 구하는 걸로 문제가 일맥상통하겠죠. 알았어? 음. 그러니까 결국에 자연수를 만들 때 알았어? 0 대신에 이제 똑같은 숫자 또 써도 되는 거야. 그죠? 자연수니까 0, 1, 3, 5, 6, 7, 8, 9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건데. 알았어? 그러면 일단은 이걸로 만들 수는 그냥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몇 가지야 지금 이게? 8개지. 그러니까 8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알았어? 그냥 자연수를 만들어. 근데 여기서 이제 머리 좀 써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애들이 보통 이제 맨 앞에가 0이 오는 거 아닌 걸 나눠서 하는데 이거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잘 봐. 쌤이 지금 세 자리, 네 자리는 지금 3천 얼마가 껴 있으니까 다 만들 수 없으니까 네 자리는 안 하고 세 자리까지 해보면 그럼 세 자리는 얘들아 이건 뭐 뭐야 질문인 친구들 많으니까 잘 보세요. 세 자리를 고르는 게 아니라 세 자리, 두 자리, 한 자리 다 고를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이거 그냥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8가지, 8가지, 8가지 해가지고 응? 8의 세제곱계야. 알았니? 그럼 선생님 0 들어가면 어떻게 돼? 0 들어가면 두 자릿수가 되는 거죠. 알았어? 그러니까 세 자리를 만들 때 맨 앞에가 0이 오면 안 되는 거지. 니네 0, 3, 5는 뭐야? 35잖아. 근데 대신에 그래서 이게 다 똑같이 공평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8가지, 8가지, 8가지인데 거기서 뭘 빼줘야 되냐면 얘가 0, 0, 0이 들어가는 건 한 가지는 빼줘야지. 이건 0은 안 되잖아. 그지? 따라서 8의 세제곱이 2의 9제곱이니까 즉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냐면 511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511가지가 되는데 오케이? 자, 됐죠? 그러니까 세 자리 숫자는 511번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네 자리 숫자 생각해 보면은
1인 것도 똑같죠. 이 뒤에는 프리하지. 이 뒤에는 프리해. 근데 문제는 얘들은 000이 와도 상관없어. 왜냐면 000은 얼마야? 1000이죠.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몇 가지야? 요거는 512가지가 되는 거야. 되게 디테일한 게 필요한 거. 알았어? 이해됐죠? 얘는 512가지가 된다고. 왜 511가지가 나왔었는지를 이해를 하면 돼. 그러면은 한 가지를 뺄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맨 앞에가 2인 것도 해볼까? 똑같지 뭐. 그리고 맨 앞에가 3인 거는 몇 가지야? 3000이 그 다음이고 3001이고 3002는 안 되니까 3003이죠. 그러면은 예, 얘는 이해됐지? 그럼 결국에 세 가지가. 그러면 누적을 시키면은 511, 512, 512, 3. 그 얼마냐? 1028에 1024에다가 511이니까 1535에 그지? 2일 때. 아, 2가 안 되는구나. 우리 2 쓰면 안 되죠. 큰일 날 뻔했어요. 2를 쓰면 안 돼요. 2가 지금 사용이 안 되죠. 그럼 1 다음은 3이니까 더 쉽네요. 개수가. 네. 그러면 1023에다가 이건 1026번째 1026번째가 되는 건데. 그럼 이게 이제 사이클 돌았을 때 1026번째가 몇 번인지만 찾으면 되는 거. 알았어? 그러니까 10으로 나온 나머지가 되는 거니까 6이겠네. 그지? 네,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사가 포함되지 않은 자연수의 개수를 찾을 때 이 주의를 해라. 같은 숫자 똑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또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자연수는 8가지, 8가지, 8가지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다. 오케이?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185번 보겠습니다. 음, 길이가 7인 나무 토막과 길이가 3인 나무 토막을 일렬로 나열해서 길이가 30일인 나무 토막을 만드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30일이 되려면은 일단 숫자의 조합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숫자의 조합.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지. 이런 문제는 그냥 이거야. 이거의 개수. 개수를 A라고 하고 길이가 3인 나무 토막의 개수를 A라고 합시다. B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7A 그러겠죠? 7A 플러스 3B가 30일 되는 경우의 수예요. 알았어? 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구하면 그 나무 토막을 나열해야 되는 거잖아. 어, 나무 토막이 7인 것끼리는 똑같은데, 맞지? 대신에 7하고 3인 건 다른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를 나열할 때는 컨비네이션 쓰면 되죠.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A가 1이면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A가 1이면은, 네, 7 되나요? 20, B는 8개, 8이네, 8이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건 어떻게 돼? A 하나,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쓰지 마. 알았어? 그럼 얘는 뭐야? 전체가 9개를 나열을 하는 거야. 알았어? 그러면은 9개 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7자리가 들어갈 한 자리 골라주면 돼. 알았니? 이런 느낌으로 가. 그러면은 얘를 하자. 하나 그냥 아예 해줄게. A가 얼마? 2 되냐? 73이면 이거 4 돼야겠다. 4, 7, 28에다가 B는 1. 이거 지금 빼먹으면 안 돼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5개. 5개 다 5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돼. 거기다가 B 넣으면 끝나잖아.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시면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235번 하겠습니다.
235번. 좋아요. 음, 이게 뭔데, 최상위? 자, 카드 한 장씩 꺼내 홀수가 적힌 카드를 모두 뽑으면은 더 이상 카드를 꺼내지 않는데, 더 이상 카드를 꺼내지 않을 때까지 뽑은 카드의 개수가 n일 경우의 수를 fn이라고 할 때 이거의 값을 구하죠. 와,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를 각각을 이제 구해주라는 얘기인 건데, 자 봅시다. 3일 때 무슨 말이야? 음, 홀수가 적힌 카드를 모두 뽑을 때 세장에서 끝낼 수 있냐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1부터 9까지가 그러면 1, 2, 4, 6, 8에 1, 3, 5, 7이면 4장이잖아. 그지? 알았어? 그러면은 3은 F3은 상식적으로 얼마여야 되니? 0이어야 되고 F4는 4장이면 되잖아. 아, 9를 빼먹었네요. 세상에. 그러면은 4장도 안 되네요. 그럼 F5는 5장 만에 끝내야 되는데요. 그죠? 예. 그러면은 카드의 개수가 n일 경우의 경우의 수구나. 카드 수가 아니라 경우의 수. 그러면은 1357구만 뽑아야 되니까 그냥 뽑는 순서 5팩 하셔야 돼요. 5팩. 알았어? 뽑는 순서까지 생각 좀 해줘야 돼요.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니까요. 그죠? 예. 이해됩니까? 그러면 6장은 어떻게 돼요? 이런 거야. 이거 해봐봐. 자, F6을 해보면 F7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홀수가 적힌 카드 뽑으면 더 이상 카드 꺼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선생님 홀수 5개에다가 짝수 하나를 넣어서 나열하면 되지 않나요? 말이 되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왜 말이 안 돼? 그러면은 홀수만 먼저 5장을 뽑으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런 게 머리를 쓰는 거야. 홀수만 5장을 먼저 뽑아버리면, 그러니까 이 문제 핵심은 뭔 줄 알아? 마지막엔 무조건 홀수해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어? 이해됐지? 3학년 때 다 필요한 거니까 잘 들어놓으세요. 마지막은, 알았어? 무조건 홀수 자리해야 돼. 그러니까, 응?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장에서 얘는 무조건 홀수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확 나열을 하지 말고 짝수 홀수로 정해놓고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5, C, 4를 해요. 그래서 이 네 군데다가 홀수를 넣고요. 여기에 짝수를 넣을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열을 하시면 돼요. 홀수끼리, 짝수끼리 나열. 짝수는 하나니까 나열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홀수 나열. 5팩. 짝수는 하나 곱하기 이렇게. 됐니? 음, 곱하기 하면 되지. 정리해 볼게. 그러면 5C4 곱하기 1 곱하기 5팩 되시겠다. 7도 할 수 있죠? 이렇게 해보면 돼요. 중요합니다, 이거. 마지막은 무조건 홀수해야 된다는 거. 이럴 때는 홀수가 들어갈 자리, 짝수가 들어갈 자리를 컨비네이션으로 정해주고 마지막에 각각의 자리에다가 넣으면서 배열을 그냥 하면 된다. 이해되죠? 7도 해봐. 7도 해봐. 알았어? 그럼 무조건 얘는 홀이야. 여기서
6시 4를 해. 그래서 홀수를 하고 짝수를 넣어. 그잖아. 그 다음에 나이를 이런 거 여러 명씩 세워봐. 알지? 이런 느낌이야.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약 좀 먹고 올게. 그 다음이 현이가 50원 그리고 서연이 봅시다. 생각보다 내신 교재가 빨리 올 것 같아. 내일 올 것 같아. 음. 내신 교재가 학원 오는 사람들은 받아가도 될 것 같아. 미리 풀면 좋지. 특히 돼지고는 그래야겠다. 자, 50번은 그지. 요거 같은 경우는 이 두근이 하나는 2, 3 사이, 하나는 6, 7 사이에 있다. 이런 표현이 사실 중요하긴 했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물론 이걸 가지고 이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그래프로 봐도 된다고. 아니면 그냥 정말 근거 계정을 써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그래프라는 게 이런 애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거거든. 대칭축이 지금 고정이 안 돼 있는 거라서 때문에 그때 이야기 이게 지금 고정이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고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뭐 근거 계수형이 그냥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요걸 보고 첫 번째 얘를 딱 보고 맞지? 그다음에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 맞어? ABC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부등식의 성질이 덧세면 그냥 양쪽을 더하고 해주면 돼. 그럼 부등식 그대로다. 그러면은 8에다가 14이다.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뭐였냐면은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가 a분의 b 값이죠. a분의 b 값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럼 됐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부분의 곱을 봐보면은 알파 베타는 곱은 하나씩 곱해가지고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하는 거야. 그래서 곱해보면은 제일 작은 게 이제 10이고 제일 큰 게 이제 21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지금 값이 뭐냐면은 얼마냐? a분의 2c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10보다 작은 자연수를 골라가지고 응?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애를 찾아보세요라는 건데 b가 10보다 작은데 어떻게 a분의 b가 8보다 클 수가 있겠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9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알았어? 얘는 9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 이거는 이랬지. 그런데 그러면은 a가 2이고 b가 이제 9밖에 안 나와.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이제 바로 A다가 1 집어넣어주면 EC의 값은 어떻게 돼요? EC는 C가 바로 나오지 않냐? C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면은 7, 8, 9가 7, 8, 9만 가는 거겠네. 그지? 7, 8, 9가 가능. 알았어? 이런 식이다. 이거죠 뭐. 알았어요? 7, 8, 9 가능. 이렇게 찾아가는 거야. 이걸로 합시다. 그래프 움직이는 것도 좋은데 자연수라서 이렇게 7, 8, 9 가능. 예.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7일 때, 8일 때, 9일 때를 할 수밖에 없다. 맞지? 그래서 이거는 직접 근을 구하면 돼. 알았어? A, B 나왔으니까 이거는 각각 케이스를 나눠서 직접 구해야 돼. 맞지? 그래서 C가 7일 때랑 8일 때, 9일 때 각각 어, 대입을 해서 찾아봐라. 요걸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해됐니? 그럼 나와. 예. 그 다음에
서연이 질문은 기출 모음이구나. 잠깐만, 프린트 좀, 어디. 기출 모음이 어디 있나. 기출 모음, 요거죠. 96번. 음, 봅시다. 96번에서는 이게 항상 성립한다 그랬는데, 요거는 그래프로 봐도 되고, 그러니까 접선이나 이런 거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런 고민을 시험 볼 때는 못 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얘는 그냥 판별식으로 봐도 가는 게 낫긴 하거든. 이 둘의 그래프 관계를 보고 그 사이에 공통 접선 찾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어 맞지? 그냥 판별식으로 그냥 가면 돼. 각각의 판별식을 해보면 요거 1번, 요거를 쌤이 2번으로 잡고 그냥 해봅시다. 알았지? 그러면 1번 같은 경우에 해보면 근데 이거는 그냥 빠르게 좀 합시다. 예, 그래서 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에 n 빼기 3의 x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넘어가니까 플러스 n-2가 이거다. 이렇게 되겠지. 판별식 쓰고 그 다음에 음, 2번에서도 똑같이 x 제곱 마이너스에다가 어떻게 돼? n 플러스 1에 x 이렇게 되죠. 그지? 됐어? 그 다음에 플러스에 4 빼기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가지가 될 거고 각각의 판별식 해보면은 n-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n-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의 4 마이너스 n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야. 알지? 이렇게 돼서 식이 나오는데 이거 정리를 해야죠. 정리를 하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야. 알았어? 그러면 여기는 지금 n은 1차고 m은 2차니까 잘 봐. 여기서 이제 공통인 부분을 좀 찾는 게 센스예요. 잘 봐요. 4n 있죠? 4n 있죠? 그러면 얘는 4n이 둘 다 나와. 부등식으로. 알았어?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1 있지? 요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어 n 빼기 3의 전체 제곱. 알았어? 그리고 더하기 8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전개를 저기 뭐냐 m 저거를 전개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얘는 4n이고 반대로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에 n 플러스 1제곱 되는 거 이해되시면? 그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 16이냐?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돼요. 음,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최종적으로 무슨 식이 나오냐면은 4n이 알았어? 4n이 마이너스에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때 전개하는 거야. 우리 식은 계산은 필요할 때 하는 거야 나중에. 이렇게 필요 없이 그냥 끝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돼요. 요게 항상 성립한대요. 그래서 결국 이거 두 개의 부등식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의 부등식 만들면 어떻게 돼? 이거 부등식 해를 구하잖아? 맞지? 부등식 해를 구하면 이거 아마 완전 제곱식 되는 걸로 쌤이 기억을 하거든. 알았어? 이거 부등식 해를 구하면 돼. 그래서 그때 m 값을 다시 여기 식에다가
m 값을 구해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알았어? m을 위에 여기 식에다가 넣으면 n 범위가 나오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바꾸면 범위가 나오면은 m제곱 플러스 n제곱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고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야? mn의 범위를 내가 구할 수가 있다. 얘는 그냥 단순하게 판별식 써서 끝내는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97번 볼게요. 요것도 사실 같은 맥락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부등식들이 항상 성립한다는 건 전부 다 어? 어차피 다 이제 그런 꼭 최대 최소나 판별식으로 끝나요. 그렇지? 최대 최소나 판별식으로 해결이 된다고. 그 생각만 하고 접근하면 돼. 알았어? 자, 그러면 97번 같은 경우에도 그냥 집어 넣을게요. 근데 이거 보면은 잘 봐봐. 직선끼리 항상 성립할 때는 무조건 기울기가 똑같아. 알았어? 그러니까 봐봐. x 마이너스 2, gx가 뭐야? a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b잖아. 이게 성립을 한대. 그 다음에 fx는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인데 잘 봐. 첫 번째 요거는 너무 쉬워. 이제 너무 쉬워. 알았어? 요건 어떻게 푸냐면 얘는 그냥 a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알았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평행이어야 된다고 얘네들은. 그치? 무조건 평행해야 성립하는 거야. 평행하면서 동시에 어때야 돼? y절편은 당연히 더 커야 되겠지. 그래서 b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 직선끼리는 무조건 그거야. 그러지? 예. 그럼 그 다음엔 뭐 해야 돼? 그러면은 두 번째 부등식 풀자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을 이제 접근을 해보면 요거를 풀면 되죠. 요거를 풀려고요. 그러면 a가 2니까 그러면 2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에 뭐야? x 플러스 b가 확립을 해야 되고 b는 마이너스 2 이상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판별식으로 끝내버리면 되겠죠. 오케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판별식으로 판별식 연말 작가나 같다 하는데 대신에 b가 마이너스 2 이상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맞지? 요거 병심하시고 자, 그 다음 몇 번이야? 114번. 더 질문 없으면은 하고 있나요? 선생님 더 기다려줄 수는 있어. 어. 그게 아니면 요거까지 하고 오늘은 내일도 있습니다. 내일도. 자, 2차 방정식의 두 군 중 적어도 하나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그럼 이게 여기 또 핵심 멘트겠다. 그지? 두 군 중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아이디어를 좀 생각을 해야 될까라는 거지요. 그죠? 예. 반대로 합시다. 모두. 그러니까 두 근이니까. 응? 그럼 두 근 중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하는 그랬으면 어디 보자. 음, 두 근 모두 음수인 것의 전체 여집합이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맞지? 그래서 먼저 판별식부터 항상 체크. 모든 2차 식은 판별식 체크가 기본이에요. 판별식을 해보면, 알았어? 판별식을 먼저 해보면은, 어디 보자. 해보자. 어떻게 되나? m제곱 마이너스 3n 빼기 8. m제곱 마이너스 3m 플러스 8이야. 얘 판별식 어때 봐봐. 얘 판별식. 이거 지금 항상 0보다 커. 그지 않아? 판별식이. 그지? 그래서 항상 모든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자. 됐니? 그죠? 그러면 두 군이 모두 음수인 걸 구해봅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합, 곱 써볼게요. 합이 지금 보면은 m은 0이야. 합이 0, 뭐 0일 수도 있죠. 사실은 이게 지금 중요하긴 하다. 알았어? 그러니까 두 군이 모두 음수는 엄밀히 따지면 적절치 않은 0 때문에 0 이하라고 해야 맞아. 이건 중요합니다. 양의 실수의 반대는 0을 포함해. 0이 지금 있을 수도 있어. 0이 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답을 결정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곱도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죠. 곱은 뭡니까? 곱은 마이너스 3m 빼기 8이죠. 예, 마이너스 3m 빼기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서 m은 지금 반대로 마이너스 3분의 8과 작거나 같아요. 따라서 m이 마이너스 3분의 8과 작거나 같다 하니까 정답은 m은 요 범위가 되겠죠. 반대. 알았어? 나머지 반대잖아. 반대를 구해야 되니까. 따라서 정수냐? 정수 최소값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오늘 했던 거를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정리해서 또그 파일로 만들어서 올려줄 테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질문 추가로 없으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